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지난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indoors 사운드 indors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외 음향이죠. 실외 밖에서, 그러니까 어디 갇혀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뻥 뚫려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의 음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수업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indoors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의 음향이겠죠. 실내에서의 사운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나온 것이 바운더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스라는 건 어떤 경계면이겠죠. 경계면. 실내 음향에서의 경계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벽이 될 수가 있고요. 바닥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천장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바운더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만약에 어떤 바운더리스에 이제 소리가 전달이 됐을 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 보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보면 이제 A, B, C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소리가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저 벽을, 그 바운더리에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쳤을 때의 A는 뭐냐면 reflected sound예요. 그러니까 반사돼서 나가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B가 뭘까요? 사운드 에너지 converted to heat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운더리의 재질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어떤 경계면에서의 소리가 전달되면 일정 부분의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에너지가 열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입자가, 그러니까 입자가 아주 단단한 입자 같은 경우에는 리플렉스돼서 나가는 소리가 더 많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바운더리가 이제 반사되는 것보다는 흡수되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이제 진동을 함으로 인해서 히트가 되는 거죠. 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모가 되는 거죠. 소리의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C 부분이 있죠. transmitted sound. 그러니까 이제 관통되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 B, C 이 부분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어떤 바운더리, 어떤 경계면이 있다면 소리가 전달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상당 부분은 반사가 될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흡수가 돼서 열로 이제 어떤 변화하는 작업이 될 거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관통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음 시설이라든 흡음 시설을 놓게 되면은 이런 이제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제 방음 시설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들은 다 새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 바운더리에 대한 특성이 뭐냐면, 소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리플렉션이잖아요. 리플렉션이라는 건 뭐냐면 굴절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어떤 모서리라든지 전달됐을 때 이 모서리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소리가 굴절이 돼서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범위에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않는 범위로도 전달이 된다는 거죠.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어떤 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포디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포디움 안에서도 소리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경계면에 소리가 전달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지금은 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이 경계면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에 대한 재질이 또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보통 이지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환경 공간을 음향적으로 한번 해석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걸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매터리얼 데이터예요. 그 바운더리가 가지고 있는 재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
매터리얼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 방식 자체가 틀려져요. 거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 값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잠깐 보시면 그 블록으로 되어 있는 브릭 월, 그러니까 벽돌로 되어 있는 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 플라스터가 있고요. 이제 뭐 콘크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플로링이 있을 거, 카펫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쿠스틱 타일, 그러니까 이제 어쿠스틱 음향 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폴리우드 판넬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occupied audience seat are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노랗게 표시를 해놨긴 했지만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청중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청중석인데 occupied 어디 구성이 되어 있는 어디언스 에어리어, 시팅이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는 어떤 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매터리얼 데이터 같은 경우는 125Hz하고 1kHz하고 4kHz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Occupied Audience Sitting Area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서 주파수가 있으면 125Hz가 있을 거고 1kHz가 있고 4kHz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0.50, 0.95, 0.85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소리가 이 occupied audience sitting area, 그러니까 어떤 좌석이 있는 곳에서는 이게 0.5라는 의미는 뭐냐면 1이라는 소리가 벽을 쳤을 때 반이 흡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125Hz의 어떤 주파수가 있다고 하면 이 주파수가 어떤 바운더리, 어떤 경계면, 지금 여기에는 occupied audience sitting area 같은 경우에 소리가 전달된다고 하면 1이라는 소리가 갔을 때 0.5라는 수치는 뭐냐면 반이 바운스 돼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반이 흡수된다라는 소리죠. 마찬가지 1kHz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0.95예요. 그러니까 0.95라는 95%가 다 흡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1kHz에. 그리고 4kHz 같은 경우에는 0.85예요. 그러니까 85%. 1이 들어갔을 때 0.85라는 거는 85%가 다 흡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든지 어떤 청중의 좌석이 있잖아요. 이 좌석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도 많이 바뀐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kg과 4kg 같은 경우는 명료성을 전달하는 중고역대역에 있는 어떤 대표적인 주파수인데 그 주파수가 많이 흡수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사람이 없을 때에 컨트롤하는 그 소리와 사람이 있을 때에 컨트롤하는 소리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스탠딩 웨이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 웨이브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파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사운드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파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주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파장이라는 건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기에, 소리의 한 주기가 가는 거리를 얘기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보는 그림처럼 소리라는 것 자체는 밀하고 소하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인 웨이브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면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겠죠. 근데 뭐가 되냐면 스탠딩 웨이브스라는 거는 웨이브 자체가 스탠딩 되어 있다라는 거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들어가는 파장, 밀하고 소하는 소리가 벽을 쳤을 때 반사돼서 나오는, 리플렉팅이 돼서 나오는 소리가 이 같은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같은 주기, 같은 파장의 거리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과 같이 동조가 되는 거예요. 레졸런스, 뭐 공명하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시그널 자체가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 서로 간에 동조가 돼가지고 밀하고 커지고 작아지는 게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스탠딩 웨이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거 한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 가운데가 어떻게 보면 소리의 발생지예요. 발원지예요. 여기서 지금 어떤 신호냐면
100Hz라는 어떤 주파수의 소리를 내보낸 거예요. 소리가 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웨이브 랭스라는 건 어떤 파장을 얘기하는데, 한 파장의 거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00Hz를 344, 그러니까 1초에 소리가 가는 거리를 344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주파수로 나누면 그 파장의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파장의 거리가 지금 보시는 공식처럼 3.4m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어떤 피트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트로 잠깐 표시를 하면은 똑같아요. 1초에 1130피트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344m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1130피트를 가기 때문에 그것을 100으로 주파수로 나눠주게 되면 11.3피트가 한 파장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양쪽의 바운더리에다가 11.3피트의 거리에 어떤 한 파장이 되는 거리에 딱 맞춰진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것처럼 동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양쪽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죠. 보통 플러팅이 된다고 하는데, 양쪽 공간에 딱 벽이 있다고 하면 그 주파수, 특정 주파수, 발원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정 주파수가 딱 멈춰져서 공진이 되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박수를 딱 치면 팅팅팅팅팅팅 소리가 나는 게 이제 플러팅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공진된 100Hz를 만약에 거기서 이제 시그널 제너를 통해서 소리를 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딱 동조가 되는 그 거리에서는 사람이 지나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갑자기 떨어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갑자기 커지고, 이것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이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 가지 주파수가, 이제 배음의 주파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하모닉 성분이죠. 1조 첫 번째, 내가 100Hz라고 하면 100Hz 뿐만 아니라 200, 300, 400 이런 이제 배수가 되는 많은 주파수와 같이 이제 동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특정 주파수, 나는 100을 신호를 보냈지만 예를 들면 500, 400에서의 주파수가 공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인 거는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하고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설계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스탠딩 웨이브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잘 안 들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제 양쪽 벽면을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틀죠. 각도를 다 틀어가지고 소리가 난반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난반사도 우리가 좀 건축 음향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겠죠. 어떻게 난반사를 시켜줘야 소리가 잘 확산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 하모니 성분이 잘 배율처럼, 리버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이제 다음번 강의 리버블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하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의 얘기는 딱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에 대해서, 어떤 경계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터리얼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흡음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환경의 소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강의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리버블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크리티컬 디스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